네, 2013 구직자 희망을 이야기하다 오늘은요. 이 김수현 대표님 그리고 에나꼴의 정경호 대표님 모시고요. 2013 취업시장 무엇이 달라지고 또 뭘 준비해야 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유, 두 분 반갑습니다. 자, 사실 뭐 이게 취업이나 구직이라는 게요. 열심히 노력하면 노력한 만큼 성과가 보이면 물론 좋겠죠. 네, 그렇죠. 하지만 전략도 필요하고 정보도 필요합니다. 자, 그래야지 또 성공도 할 수 있고 희망찬 미래가 보이지 않겠습니까? 김수현 대표님. 네. 취업이라는 게 자기가 노력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노력도 중요하지만 취업 전반에 대한 시장을 읽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거냐면 취업이 상대적으로 어떻게 감소를 한다, 채용이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그 자기가 지원하는 분야, 그 분야도 만약에 감소를 한다라고 하면 제2의 그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건설 시장을 이제 지원을 하려고 하는데 건설 쪽 분야가 TO 자체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면 내 스스로 건설과 유사한 분야 혹은 그거 관련된 TO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그 준비를 또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취업시장 전반을 알고 감소되는지 아니면 축소되는지 혹은 뭐 증가하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한 다음에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취업시장 분위기 전체를 알아야 이제 전략을 잘 세울 수가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 올해 취업시장 분위기는 어떨지 가장 궁금합니다. 고졸 취업이 좀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는데요. 전체 실제적인 시장은 좀 다를지 정경호 대표님 어떤가요? 예, 우선 그 2013년도의 취업 시장을 전망한다면 상당 부분은 좀 부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시가 일단 대기업 중심에 있어서는 손익분기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갔지만 중소기업들이 그런 부분들에서 양극화 현상이 너무나 심해지다 보니까 실제로 고용을 좀 확대하겠다라는 게 500개 상장사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7.6%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고용을 늘리겠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지금 소비시장이 침체가 되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당연히, 부동산 경기 당연히. 그래서 이 부분들에 있어서 상반기 취업시장은 상당히 좀 크게 파장이 좀 있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대표적인 예로 작년 말에 NC소프트가 400여 명을 구조조정했습니다. 그리고 네. 안성기 씨도 한번 광고에 나왔었죠. 근속연수가 가장 높다라고 광고했던 현대중공업도 2천여 명을 지금 구조조정 진행 중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신규 채용을 계속 줄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은행 또한 투자가 줄어들면서 청년 일자리가 계속해서 줄어들 수는 그러니까 90% 이상이 지금 중소기업에 집중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채용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래서 좀 적극적인 구조조정 대응에 있어서 이 취업 시장은 상당 부분적 우리가 유의미하게 좀 받아들이면서 좀 대응책을 좀 논해봐야 되지 않겠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휴인데 네. 걱정되는 이야기를 또 맞아요. 해주셨어요. 예. 취업 시장이 급감 분명히 이제 사회적 부작용도 생길 것 같습니다. 네. 어때요? 예, 진짜 설 연휴 때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부정적인 말씀 드리니까 그러게요. 지금 말씀드린 저도 지금 상당히 뭐 그닥 기분이 좋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현실을 우리가 또 알아야 대응을 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취업자 수는 급감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경제연구원에서 조사에 의하면 현재 예상 취업 지원자 수는 43만 명에서 45만 명 정도. 근데 취업될 수 있는 인원 자체는 맥시멈 잡아도 30만 미만이다. 그렇게 따지면 한 15만 명 이상이 상당 부분 공중으로 뜬다 이렇게 보게 됐을 때 이 취업 시장의 급감함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그러면 어떤 선회되는 부분은 말 그대로 창업 시장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업 시장 자체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뭐 대통령 또 이렇게 선거도 끝나고 뭐 이런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아마 생계형 창업과 기형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상당 부분 굉장히 많은 창업이 일어날 텐데 여기서 한 가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우리나라가 OECD 평균 창업에 있어서 생계형 창업이 4배 이상이 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 좀 드리면 청년 실업이 가중화되면서 실버 어떤 은퇴하시는 분들이 대거 창업 시장에 뛰어들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취업 시장과 이 창업 시장을 두 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우리 청년, 우리 구직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좀 예상을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고용 시장의 핵심 변수는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자영업 시장이 아닐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너무나 섣부르게 나 취업, 대기업, 또 중소기업 안 됐어. 이렇다라고 해서 바로 창업 시장으로 뛰어드는 우리 청년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물론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현명하게 할 수 있으려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차후에도 제가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만 좀 더 세밀한 좀 준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취업자 수가 급감할 것이다. 별로 전망이 좋지 않아요. 네. 이럴 때면은 창업으로 많은 분들 눈을 돌리실 텐데 물론 창업도 좋은 경험이지만
이 준비가 안 된 창업은 반대하고 있다는 지금 입장이신 거죠. 네. 네. 그리고 이제 직장 생활 경험도 있어야지 아마 본인이 자기 사업을 할 때도 큰 도움이 좀 그렇죠. 되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게 없이 하다 보니까 다 아실 거예요. 망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항상 뭔가 좀 사업을 하기 전에는 경험도 많이 쌓으시고 네. 꼼꼼히 좀 체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체크할까요, 김수현 대표님? 정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업을 하거나 아니면 취업을 하거나 시장을 전반적으로 잘 이해하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시장을 읽는 데 있어서 실제적으로는 삼성경제연구소라든지 한국고용정보원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적인 집단이기 때문에 일반 구직자들이 보기에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그런데 잡사이트들에서 일부 인사 담당자에게 설문을 통해서 이런 정보들을 제공을 하거든요. 올해 채용은 어느 정도를 뽑겠다라든지 인사 담당자한테 물어봐서 어떤 사람을 뽑겠느냐라든지 이런 정보들을 한 반기별 이렇게 오픈을 하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구직자들이 활용하시는 게 좋겠고요. 조금 더 나아가신다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제연구소 자료라든지 노동부 고용정보원 자료들을 활용하셔서 적극적으로 취업 시장을 이해하시는 게 필요하다라고 할 수 있죠. 맞습니다. 네. 네. 정보와 공부가 정말 힘인 것 같아요. 네. 이제 본격적으로 2013년 각 이 회사별로 이 전망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 네. 이 인기가 많은 대표 주자죠. 공공기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2013년엔 어떨까요, 김수현 대표님? 공공기관이 이제 발표를 했어요. 정확하게 좀 발표한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공시를 했는데 어떤 네. 내용들이냐면 15만 4천 명 정도, 작년 대비 한 100명 정도 증가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이 정도를 뽑겠다. 고전은 2,500명 정도를 채용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데이터 자체를 본다라고 하면 그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이것도 그렇죠. 굉장히 영향을 주는데 새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자리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부각이 되거든요. 맞아요. 국민들도 네. 관심이 많기 때문에 특히 그중에서도 청년층이 얼마나 채용되느냐, 청년층 일자리 창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거라는 시장에 대한 분석이 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창업이 늘어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작년에 정 대표님 말씀하셨지만 복지라든지 여가라든지 실버라든지 이런 관심을 토대로 50대 이상의 채용이 약간 증가한 경향이 있었어요. 네. 그런데 또 한 가지 이제 고려해야 될 게 50대 채용이 증가했으나 그분들이 주로 이제 일하는 것은 단순직이라든지 계약직이라든지 이런 자리란 말이죠. 그래서 그 채용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업무를 얼마나 이 사람들을 얼마나 이끌어줄 수 있느냐 이런 정말 질적인 그런 자리가 조금 더 창출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 편이고요. 실제적으로 고졸 같은 경우에는 작년 대비 크게 증가를 하지는 않았는데 고졸 채용 같은 경우에는 일단 특성화고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집중을 하다 보니 채용을 하고 보니 아니면 이 사람들이 취업을 하고 보니 어떤 승급이라든지 진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또 걸려 있더라는 네. 거죠. 그래서 올해는 정부가 그런 측면, 그런 일자리에 대한 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많이 고려를 할 것 같고요. 이런 그 인원에 대한 증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일 자체에 대한 것들도 조금 많이 고려를 할 것 같습니다. 특히나 LH 공사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이런 쪽의 TO는 정부 기관 중에서 조금 좀 줄어드는 편인데 반면에 그런 복지라든지 여가라든지 SOC 사업이라고 해서 사회 간접 자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철도공사라든지 주택공사의 TO 자체는 줄어들었는데 실제적으로 철도를 만들고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부가 투자하는 TO 자체는 조금 증가한 또 반면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있는 편이고요. 네. 전반적으로 공공시장은 조금 증가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분야별로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각 기관별은 어떻습니까? 한국전력공사라든지 한전 KPS라든지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네네. 한국보험복지의료기관이라든지 이런 곳의 TO가 이제 조금 많이 늘어났고요. 네. 자료에 보시는 것처럼 조금씩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인원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대기업과 일반 기업도 궁금한데요.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딱 공지를 하면 내년에 채용이 이렇게 나와주는 건데 사실은 대기업이나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 오픈이 딱 되는 그 시점에서 제대로 알 수 있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이 내년에 신규 사업에 얼마나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TO가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TO를 정확하게 이제 그 사업 계획을 낼 때 알 수도 있지만 이게 하나의 또 기밀이 되는 거거든요. 대기업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신규 사업에 이렇게 투자를 하겠다라고 한다 그러면 상대편 대기업에서 이게 전략이 노출되는 거기 때문에 일부러 좀 그 TO를 줄여서 얘기를 한다라거나 그런 식으로 아니면 미정이라고 얘기를 한다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대기업의 TO는
딱 오픈해봐야 정확하게는 알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래도 전반적인 시장을 본다라고 하면 대기업이 그렇게 큰 증가세를 보일 것 같지는 않다라는 게 이제 전문가들의 의견이기도 하고요.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대기업이 사실은 증가하면 그 밑에 하청기업이나 중소기업들도 좀 늘어나는 편이고 그렇죠. 대기업이 줄어들게 되면 하청기업이나 그런 쪽도 전략적으로 이제 이런 티오를 줄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래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시장의 오픈과 관련돼서 볼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고요. 외국계 기업이 실제적으로는 조금 줄이겠다라고 얘기를 보고 있어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2008년에 외환 위기가 좀 온 상황을 다시 재현하게 될 것 같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외국계 기업 시장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제 구직하려면 말이죠. 이 초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미래에 어떤 기업들이 채용을 늘릴지 이런 걸 알아야 되는데 맞아요. 어떻게 좀 예언 가능할까요? 저희가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게 생겨났잖아요. 네. 그 생겨나면서 사실은 스마트폰 아니라 그 직업이 굉장히 늘어나게 됐거든요. 네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통신 시장이라든지 어떤 어플이라든지 이런 발전 시장 자체가 굉장히 앞으로 전망 있고 그거에 대한 티오가 늘어날 거라고 이제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아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복지라든지 여가라든지 이런 쪽의 시장, 이런 시장도 굉장히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직업들 있잖아요. 뭐 버스 안내양 혹은 뭐 속기사 네. 이런 분들은 지금은 할 수 없는 직업이거든요. 왜냐하면 컴퓨터가 발전을 하고 전자 시스템화가 되고 이렇기 때문에 구직자들이 예측해야 되는 건 이런 시장, 어떤 시장이 발전해 갈지. 그런데 이런 시장들이 지금 뭐 신에너지 산업이라든지 신지식 산업이라든지 이런 시장이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의 티오가 내년에도 장기적으로 발전하지 않을까,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기관 기업별로 2013년 전망을 좀 살펴봤는데 전망을 살펴봤으면 사실 제일 중요한 게 그래서 지금 뭘 해야 되는데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이 구직자들 지금 당장 뭘 해야 좋을까요? 급선무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정경호 대표님, 예. 뭘 준비하는 게 좋을까요? 네, 기본적으로 참 대응책에 대해서는 매번 참 어렵습니다. 뭐 이것들이 항상 예측과 예단을 하면서도 계속 변화는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근데 이제 매번 말씀드리지만 우리 창업시장 얘기하면 우리 박재원 MC님께서 참 한이 맺힌 얘기를 많이 해서 제가 참 아까 늘 하면서도 저도 좀 그랬었는데 뭐 더불어서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만 이 현재 구직자 청년 그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포털 업체에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취업 목표에 대한 부분이죠. 그래서 희망 업종, 희망 기업, 희망 직무 이렇게 해서 쭉 조사를 해봤더니 한 600명 중에 조사를 해봤더니 한 30%, 그러니까 한 150명에서 180명 정도가 나는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해놨다. 그런데 여기서 좀 굉장히 유의미하게 봐야 될 그 조사치가 희망 직무를 봤더니 1위가 인사총무, 두 번째가 재무회계, 세 번째가 제조 생산, 네 번째가 연구개발, 다섯 번째 정보통신, 여섯 번째가 영업 관리였습니다. 네네.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서 제가 기업체에서 제가 강의를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뭐 이렇게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얘기를 많이 듣다 보니까 실제로 구조조정을 들어간 순위에 딱 역순입니다. 그러니까 인사총무부터 시작해서 재무회계라는 부분들은 사실 회사로서 봤을 때는 사실상 가장 구조적인 대표적인 어떤 분야로 떠오를 수 있는.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가 어떤 희망 직무를 정할 때 좀 너무나 객관적이고 너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봉이라든가 기타 이렇게 좀 약간은 좀 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너무 좀 우리가 좀 치우쳐 있는 건 아닌가. 그래서 채용 시장은 예년보다 반드시 좋은 부분이 될 텐데 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할 때는 이제 채용되는 시간이 이제 3, 4월부터 이제 시작이잖아요. 두세 달밖에 안 남았는데 좀 더 직무를 집중적으로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업종보다 더 중요한 건 직종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직종이 정해지면 내가 어떤 직종으로 가겠다가 정해지면 그때 업종을 쭉 분석을 해서 내가 어느 업종. 그러니까 건설업은 사실 요즘도 불경기거든요. 그러면 그쪽은 좀 피하게 되면서. 그래서 직무에 대한 부분들을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 주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가면은 그래서 이도저도 안 되겠다. 만약 제 아들이 와서 저 묻는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영업직군으로 출발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유는 뭐냐면 언젠가 우리는 다 취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아니 창업을 하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취업 아니면 창업이죠. 근데 궁극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업은 딱 두 가지입니다. 뭐죠? 예, 제조 아니면 판매. 이 딱 두 가지입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은 이 제조가 없으면 영업이 없지만 영업이 없으면 또 제조가 없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영업은 반드시 기업에 있을 필수인데 제조가 없는
영업 회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이마트라든가 홈플러스. 저는 앞으로도 그런 것들이 많이 활성화된다라고 보면 네. 기본적으로 막 이러저러한 부분에서 많은 고민이 된다라고 하면 대기업 혹은 뭐 중견기업 그래서 상장사에 대한 부분들이 좀 안타깝게도 잘 이루어지지 않으면 좀 중소사업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시작을 하시면서 직무 중심으로 시작하셔서 경력과 이직으로 인한 어떤 그런 커리어 이런 부분에서 점프업을 하시는 그런 전략을 하실 때 이도저도 난 도저히 직무가 부분이 없겠다라고 하시면 영업 직준으로 좀 지원을 하시면서 예비 창업소로서 취업을 좀 바라보셨으면 좋겠다.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경호 대표님 말씀 중에 업종과 직종 부분 직종.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렇죠. 이 부분 좀 헷갈리는 분들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정리를 좀 처음 부탁드려요. 말씀드리지만 네. 이제 직종이라는 건 이제 직무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업직이 있고 뭐 영업관리직이 있고 거기에 이제 뭐 인사 파트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직종이 있고 업종이라는 건 이제 건설업이 있고 유통업이 있고 부동산업이 있고 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업종 중에도 분명히 뭐 예를 들어서 IT라든가 뭐 게임 업종 같은 경우 이제 계속해서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두 번째로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직무에 대한 부분이 좀 우선적으로 됐을 때 뭐 식품업으로 가든 그것이 건설업으로 가든 저는 그것들이 좀 파장하고는 별다름 없이 자기의 어떤 그런 직업적인 부분으로 해서 계속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런 의미로 좀 말씀을 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종이 더 크네요, 범위가. 업종이 있고 직종이 있고. 예. 그러니까 회사보다는 먼저 자기가 무엇을 할 것인지 잡을 먼저 찾아라. 그 말씀하고 또 연결시켜서 보면 될까요? 제가 이제 예전에 그런 말씀드렸죠. 취직하지 말고 취업해라. 네, 그건 연동이 되는 거죠.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이거든요. 네, 그 직업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자기 행복감이 올라. 아니 연봉 2억 3억 주면 뭐합니까? 나 회계하면 머리 터지는데.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방송 중에 표현이 너무 극했는데 결국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는 직업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선혜 씨 후배들이 와가지고 방송하고 싶다고 막연히 저한테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그냥 도대체 뭘 하고 싶으니? 네. 그러면 그냥 뭐 말을 못해요. 왜냐면은 방송에도 뭐 리포터도 있고 MC도 맞죠. 있고 네. 뭐 연기자도 있고 또 요즘은 또 홈쇼핑에 쇼호스트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건 다 한번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뭘 하고 싶냐고 말을 못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먼저 뭐 할 건지 정확하게 네가 할 걸 목표를 정하고 그러고 와서 나한테 도움을 구해라. 좋은 이렇게 얘기를 선배님이세요. 해주거든요. 네. 예. 박정원 씨는 그럼 방송 시작하실 때 분명하셨어요? 저요? 저도 좀 둥글둥글하게 뭐 이것저것 좀 다 해보고. 근데 저는 이제 이것저것 다 하다 보니까 저한테 맞는 걸 찾은 케이스예요. 네. 맞아요.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뭐 해보려면 정말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 알려면 이것저것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요즘 대학생들 보면은 스펙 쌓기에 좀 너무 열중이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맞아요. 예, 취업 시장이 좀 어려워지면서 의도적으로 취업 재수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일부러 휴학을 길게 하기도 하고 많죠. 장기 그렇죠. 해외 연수를 갔다 오기도 하는데 이 현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거든요. 정경호 대표님. 그렇죠. 참 안타깝습니다. 이 취업 휴학, 취업 어떤 그 자격증을 위해서 휴학하고 또 해외 장기 뭐 연수를 간다 뭐 이렇게 해서 쭉 가는데 뭐 정답은 없습니다. 사실 해답 찾기고요. 그런데 토익 점수라든가 자격증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것들을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휴학을 한다라고 했을 때 저는 상당 부분 긍정적인 부분보다 부정적인 많을 거다. 왜냐하면 경험 중심, 체험 중심으로 가시는 게 훨씬 더 본인에게. 그래서 대기업 실패하시면 중견기업 실패하시면 바로 중소사업장 바로 그래서 경력을 이직하시는 방향으로 잡으시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도 마케팅으로 해서 중소사업장에서 시작을 했지만 8년, 10년 동안 준비 잘해서 지금 현재 대기업 차장으로 잘 근무하고 계십니다. 예. 중간에 경력직 채용으로 지금 굉장히 많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낚시 채용이라고 하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은 수시 채용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준비를 하신다 그러면 훨씬 더 낫기 때문에 전 경력직의 어떤 입사를 이후에 염두에 두시면서 취업 휴학, 취업 연수 혹은 뭐 이런 식으로 장기간으로 시간을 자꾸 도망가려고 하지 마시고 일단 눈높이를 좀 낮추셔서 그래서 중소사업장이라도 직무 중심으로 들어가시고 거기에 이직과 경력을 쌓으면서 다시 한번 점프업을 하시는 방향으로 갔었으면 좋겠다. 제가 한 가지 그냥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네. 전 개인적으로 박정원 MC님과 지금 방송한 지 6개월이 됐지만 상당히 저보다 연배가 낮지만 굉장히 존경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강의하는 현장에 3번이나 지금 같이 왔어요. 강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싶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저랑 얘기를 많이 나눈 거나 와서 본 거랑 하는 거 땅 차이입니다. 굉장히 거리도 멀었습니다. 파주,
신축 그리고 저기 삼성의 용인센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뭐냐면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현장에 직접 가보는 게 가장 중요한 제가 봤을 땐 그것이 최고의 커리어 어떤 컨설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만 개의 직업이 있습니다. 그중에 내가 어떤 게 맞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는 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다양한 사람들과 인맥 쌓기도 하지만 중요한 건 내가 피부로 기억할 수 있는 거. 김연아가 한 번에 점프를 해서 3,000번을 반드시 엉덩방아 쪄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 엉덩방아를 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꼭 조언을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재건 씨 대단하신데요. 예, 저도 이제 좀 네. 강의를 하고 싶어가지고 사실 정경호 대표님을 졸라서 강의 현장 따라다녔는데 귀찮아하지 않으시고 이렇게 저한테 항상 친절하게 잘 설명도 해주시고 또 정경호 대표님이 강의할 때 보면 그 흡입력이 엄청나요. 네. 특히 그 보험 어머님들, 그 어머님들을 여기 완전히 이렇게 딱 끌어잡는데 어머님들이 막 박수 치고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세상에. 정말 네. 정말 존경스럽고 그리고 지금 이 방송에 사는 제수처에 한 10배 정도 과하게 하세요. 이렇게 막 열정적으로 하시는데 네.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나는 내 목표는 정경호 대표님이다. 네. 예, 제가 좀 요즘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 뭐 존경하고 칭찬하고 분위기 굉장히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오늘. 예. 근데 그래서 이제 정경호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이직하면서도 점프를 할 거를 생각하고 스펙보다는 경험을 좀 많이 쌓으라 이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네. 우리 김수현 대표님은 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전략을 좀 잘 세우자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리고 적극적으로 임해야 된다라고 이제 대표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전략 자체를 처음에 세울 때 저희가 지금 아까 뭐 공공기업도 얘기했었고 대기업도 얘기했었고 중소기업도 얘기했었고 외국계 기업도 얘기했었는데 그렇다 그러면 그 단기로 본다 그러면 어디를 지원할지에 대한 전략 자체를요 계획을 명확하게 하고요. 취업 시장을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으니 취업 시장을 바라볼 때 공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취업 시장 자체가 줄어든 곳, 분야별로 혹은 증가한 곳. 그래서 그 분야를 이제 지원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TO 자체를 보는 것보다는 시장 전체를 읽어서 어느 분야가 장기적으로 발전해 갈지 그거에 파악을 해서 이제 대기업이나 중소기업은 지원을 하시고요. 외국계 기업이 이제 장기적으로 좀 줄어드는 면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전략 자체는 아까 실무형 인재라고 많이 말씀을 하셨는데 그럴 때는 면접을 볼 때 실제적으로 뭐 토익이나 아니면 뭐 학점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영어를 정말 잘하는지 혹은 영업적인 스킬이 더 뛰어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러니까 전략 자체를 그런 곳에 초점을 맞춰서 실무형 인재로 거듭난다라고 하면 취업 시장을 잘 읽고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오늘요, 2013 구직자 희망을 이야기하다라는 주제로요, 2013년 취업시장 전망 알아보고요, 또 대처법까지 살펴봤습니다. 뭐 좀 안 좋은 전망도 있었지만 네. 희망찬 얘기들도 많았던 시간이었는데 희망의 메시지 한마디씩 끝으로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김수현 대표님. 네. 취업 전략을 세우는 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꼭 대기업만 가야겠다. 내가 꼭 뭐 외국계만 가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내가 오늘 이제 시장을 좀 읽었다라고 하면 그걸 통해서 제2에 대한 제2지망에 대한 적극적인 그 기반을 마련을 해놔서요. 그걸 통해서 취업에 성공하는 것도 자신의 목표에 대한 적극적인 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자, 정경호 대표님. 정경호 대표님. 제가 김남도 교수님한테는 참 죄송하지만 아프니까 청춘이 아닙니다. 아프니까 그래요? 인생입니다. 네, 청춘만 아프지 않습니다. 40대 두 아이 키우는 뭐 쉬운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인생 자체가 매번 고난, 그 역경, 그렇지만 역경을 반대말로 하면, 반대로 바꾸면 경력이 되는 거죠. 50년 전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는 취업할 조차도 없었고요. 한국이랑 코리아는 뭐 전 세계에 알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 최악의 조건 속에서도 감사의 조건을 좀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바라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우리 청년 구직자분들께서 개인이 가지고 계신 정말 엄청난 능력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중을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내가 더 성장하기 위한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아프니까 인생이다. 그리고 다시 한번 힘내서 나가시면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취업시장 어둡지만 우리 김수현 대표님과 정경호 대표님이 저희들에게 희망을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아프니까 인생이다.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